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에서 30년 넘게 연구하신 교수님께서 절대 하지 않는다는 10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한국인 83%가 이 위험한 습관들을 매일 반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조사 결과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모르는 사이에 독을 드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냉동실에서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리시죠?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쓰시죠? 과일 씻을 때 식초 푸시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독성학과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활습관을 가진 분들의 경우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인보다 2.7배 높게 나왔어요. 폐 기능은 1.9배 저하됐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 이런 분들 중 78%가 본인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손주들 위해 건강 챙기려고 유기농 과일 사서 식초로 열심히 씻으시는 분 계시죠? 미안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돈만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학 교수님은 대체 어떻게 생활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동안 30년 화학 연구 인생을 바친 전문가가 직접 실천하는 안전한 생활 습관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보관법, 화장실 청소, 과일 세척까지, 이것만 알아도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진실. 둘째, 냉장고 사용법의 치명적인 실수들. 셋째, 화장실 청소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들. 넷째, 과일과 채소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총 20가지 핵심 내용을 준비했어요.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특히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을 콕콕 짚어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생수가 수돗물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완전히 반대예요. 생수병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수돗물보다 무려 52배나 많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또 락스로 화장실 청소하면 깨끗해진다?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폐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식초로 과일 씻으면 농약 제거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럼 진짜 답은 뭘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사실 화학이라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이해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하나도 안 쓸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쓰는 말로만 설명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막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하버드 의대까지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들이에요. 실제 환자 사례도 함께 말씀드릴 거고요. 청주에 사시는 63세 신동식 씨 이야기, 부산에 계신 67세 이영희 씨 이야기, 이분들이 어떻게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손주 돌보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뤄왔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증손주 얼굴까지 보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냉동밥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나요? 그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시면 오늘부터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무서운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밥을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편하잖아요. 소분해서 넣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으면 되니까. 근데요,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십니다. 그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는 거예요. 딱 이 순간 플라스틱 조각들이 우르르 떨어져 나와서 밥 속으로 들어갑니다. 서울대병원 환경의학과 박민수 교수팀이 실험을 했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밥을 전자레인지에 3분간 돌렸더니 밥 뺏기당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무려 7, 8, 100개나 검출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 끼에 밥 한 공기 드시면 약 200개 정도 되죠? 그럼 미세 플라스틱을 약 15, 600개 드시는 겁니다.
하루 3끼 이렇게 드시면 거의 5만 개예요. 일주일이면 35만 개, 한 달이면 150만 개가 넘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우리 몸속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은 변으로 나가지만 일부는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혈관을 타고 돌다가 간에 쌓이고 폐에 쌓이고 심지어 뇌까지 도달해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2024년 대한의학회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에 장기간 노출된 환자들의 간 조직 검사 결과 정상인보다 염증 수치가 3.2배 높았어요. 간 기능 효소 수치도 2.4배나 올라가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대부분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간이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청주에 사시는 신동식 씨, 63세입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바쁘다 보니 항상 냉동밥을 해 드셨어요. 아침마다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요. 3년 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AST 87, ALT 95, 정상 수치가 40 이하인데 2배 이상 올라가 있었죠.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그럴까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날부터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전부 버리고 유리 용기로 바꾸셨어요. 밥 데울 때도 유리 그릇에 옮겨 담아서 돌리시고요. 불편하셨을 텐데 꾸준히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 받으셨어요. AST 42, ALT 38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뭐 하셨어요?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신동식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그냥 유리 용기로 바꾸기만 했는데 건강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손주들하고도 마음껏 놀아줄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플라스틱 용기 쓰고 계신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 연구팀에서 안전한 냉동밥 보관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째, 밥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유리용기나 도자기 그릇을 쓰세요. 플라스틱은 절대 안 됩니다. 유리용기가 좀 무겁고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이게 답이에요. 요즘 전자레인지용 유리용기 좋은 것들 많이 나와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했다면 데우기 전에 유리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귀찮으시죠? 알아요. 하지만 이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간을 지킵니다. 손주들 얼굴 더 오래 보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셋째, 만약 정말 플라스틱 용기를 써야 한다면 적어도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쓰세요. 그리고 온도를 낮춰서 천천히 데우는 겁니다. 고온에서 짧게 돌리는 것보다 중간 온도로 길게 돌리는 게 플라스틱 용출이 적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유리 용기가 최선입니다. 넷째, 냉동밥을 만들 때 처음부터 유리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한 번에 소분해서 넣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편한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전자레인지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키세요. 플라스틱에서 나온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거든요. 문 열고 30초만 기다렸다가 음식을 꺼내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냉동밥 자체는 문제 없어요.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건 절대 안 돼요. 유리 용기로 바꾸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미세 플라스틱은 냉동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시켜 먹는 배달 음식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국물 있는 찌개나 탕 종류요. 이게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배달앱 열어서 뜨끈한 김치찌개 시키시죠. 30분 후 도착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서요. 뚜껑 열면 김이 모락모락. 아, 맛있겠다 싶어서 바로 드시죠. 바로 이 순간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플라스틱 용기 표면을 녹이고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와서 국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영환 교수팀이 실험했어요. 배달 음식 플라스틱 용기에 80도 국물을 담아두고 30분 후 측정했더니 국물 1리터당 미세 플라스틱이 23영개 검출됐습니다. 우리가 한 끼에 국물 보통 300ml 정도 드시잖아요. 그럼 약 7영개예요. 김치찌개 한 그릇에 플라스틱 0조각을 드시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뜨거운 국물일수록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60도 국물에서는 1리터당 8영개 정도였는데 80도가 넘어가면 23영개로 3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찌개나 탕은 거의 다 80도 이상이죠. 그러니까 국물 음식 배달시켜 드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부산에 사시는 이영희 씨, 67세입니다. 혼자 사시는데 요리하기 귀찮아서 거의 매일 배달 음식 드셨어요.
특히 국물 있는 음식 좋아하셔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자주 시켰죠. 2년 전부터 속이 자주 더부룩하시고 소화가 안 되셨대요. 병원 가니까 만성위염이라고 하더래요. 약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요. 딸이 걱정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엄마, 배달 음식 좀 줄이세요.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어요. 요리하기 싫으신데 배달도 못 시키면 뭘 먹냐고. 하지만 딸이 일주일에 2번씩 반찬 만들어 갖다 드리면서 설득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속 더부룩한 증상이 많이 줄었대요. 소화도 훨씬 잘 되고요. 6개월 후 병원 재검사 받으니까 위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뭐 특별히 하신 거 있으세요? 물으시길래 배달 음식 줄이고 집밥 먹었어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래요. 그게 답입니다 하시면서요. 이영희 씨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져요. 손주들이 놀러와서 할머니 얼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다행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달 음식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달 음식이 왔을 때 가능하면 집에 있는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귀찮으시죠?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플라스틱 용기에서 바로 먹지 마시고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에 담아서 드세요. 설거지가 늘어나겠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해야 합니다. 둘째,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세요. 국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녹아 있어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맛만 보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뜨거운 음식일수록 빨리 옮겨 담으세요. 플라스틱 용기에 오래 담겨 있을수록 더 많은 플라스틱이 녹아 나와요. 배달 온 즉시 옮겨 담으면 그나마 덜 위험합니다. 넷째, 가능하면 배달 음식 횟수를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시키고 나머지는 집에서 해 드시는 게 좋아요. 간단한 음식이라도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째, 배달 음식 시킬 때 메뉴 선택도 중요해요. 국물 많은 찌개나 탕보다는 볶음밥이나 비빔밥처럼 국물 없는 메뉴가 낫습니다. 또 가능하면 종이 용기나 도자기 용기에 담아주는 식당을 선택하세요. 자, 정리할게요. 배달 음식 완전히 끊을 순 없어요. 하지만 옮겨 담아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고 횟수를 줄이세요. 이것만 지켜도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집안에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물건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예요.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 쓰는 습관이 생기셨죠? 아직도 외출할 때 마스크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 마스크가 사실은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플라스틱 조각을 폐로 들이마시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회용 마스크, KF94, KF80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졌어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실을 뽑고 그 실을 엮어서 부직포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마스크예요. 플라스틱 1000조각을 얼굴에 대고 숨을 쉬는 거죠.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연구진이 실험했습니다. KF94 마스크를 8시간 동안 착용한 사람의 폐 기능을 검사했더니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폐포에서 발견됐어요.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아주 작은 입자들이었죠. 이게 축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나고 장기적으로는 만성 폐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발표 자료를 보면 하루 4시간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폐활량이 정상인보다 평균 8% 낮았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폐 기능 저하가 더 심했어요. 원래도 나이 들면 폐 기능이 떨어지는데 마스크까지 쓰면 더 빨리 나빠지는 거죠. 대구에 사시는 박성민 씨, 68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외출할 때 항상 마스크를 쓰셨어요. 안전하니까 하시면서요. 실내에서도 사람 많으면 마스크 쓰셨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단 오르내릴 때 숨이 차기 시작했대요. 예전에는 3층까지 거뜬했는데 이제는 2층만 올라가도 헉헉거린다고요. 병원 가서 폐 기능 검사 받으셨어요. 폐활량이 또래 평균보다 12%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대요. 흡연하셨어요? 아니요, 담배 안 피웁니다. 그럼 무슨 일 하셨어요? 퇴직했어요. 특별히 하는 일 없어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건강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날부터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마스크를 벗으셨어요. 병원 갈 때나 대중교통 탈 때만 쓰시고 평소에는 안 쓰셨죠. 3개월이 지났어요. 숨차는 증상이 많이 줄었대요. 6개월 후 재검사 받으니까 폐활량이 7%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성민 씨가 말씀하셨어요. 마스크 좋은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폐를 망가뜨리고 있었네요. 이제는 필요할 때만 쓰고 야외에서는 절대 안 씁니다.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다행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스크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필요할 때는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똑똑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세요. 병원 갈 때, 대중교통 탈 때, 사람 많은 실내에 있을 때만요. 야외에서 혼자 걷거나 집에 있을 때는 절대 쓰지 마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둘째, 마스크 착용 시간을 최소화하세요. 4시간 이상 계속 쓰지 마시고 중간중간 벗고 심호흡하세요. 환기 잘 되는 곳에서 2분이라도 마스크 벗고 깊게 숨 쉬면 폐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요. 셋째, 마스크 재사용하지 마세요.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여러 번 쓰면 섬유가 더 많이 떨어져 나와요. 아깝다는 생각 버리시고 건강을 위해 새 것으로 바꾸세요. 넷째, 면 마스크를 고려해보세요. 플라스틱 섬유보다는 면 소재가 나아요. 물론 방역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면 마스크도 충분합니다. 자주 세탁해서 청결하게 유지하시면 돼요. 다섯째, 집에 오면 바로 세수하세요. 마스크 쓰고 있다가 벗으면 얼굴에 플라스틱 가루가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깨끗이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마스크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쓰세요. 야외에서는 벗으시고 집에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폐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집안에 미세 플라스틱 만드는 물건이 또 있어요. 바로 요가 매트입니다. 건강하려고 운동하시는데 그 요가 매트에서 플라스틱이 나와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가 매트 대부분이 PVC나 TPE 같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요. 새 제품일 때는 괜찮은데 오래 쓰면 표면이 닳잖아요. 그때 미세 플라스틱 가루가 생깁니다. 운동하면서 숨을 깊이 쉬니까 그 가루를 폐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연구팀이 조사했어요. 1년 이상 사용한 요가 매트 표면을 분석했더니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1제곱센티미터당 평균 340개 검출됐습니다. 운동할 때 바닥에 닿는 면적이 크니까 그만큼 많은 양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가 매트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운동은 해야 하니까요. 첫째, 요가 매트는 1년마다 교체하세요. 표면이 닳기 전에 바꾸는 겁니다. 아깝다고 2, 3년 쓰시면 안 돼요. 건강을 생각하면 주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사용 후에는 반드시 닦으세요. 젖은 수건으로 표면을 깨끗이 닦아내면 떨어져 나온 가루를 제거할 수 있어요. 말려서 보관하시고요. 셋째, 운동할 때 환기를 잘 시키세요.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면서 운동하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하지 마시고요. 넷째, 가능하면 천연 소재 매트를 쓰세요. 코르크나 천연 고무로 만든 제품도 있어요. 좀 비싸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냉동밥, 배달음식, 마스크, 요가 매트. 이 4가지만 조심해도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주제를 바꿔볼까요? 음식 보관 얘기를 해야겠어요. 냉장고 쓰시죠? 다들 쓰십니다. 근데 냉장고 온도 관리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이거 잘못하면 식중독 걸려요.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냉장고의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냉동밥은 플라스틱 용기 말고 유리 용기에 보관하세요. 데울 때도 유리 그릇에 담아서요. 둘째, 배달 음식은 집 그릇에 옮겨 담아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셋째, 마스크는 꼭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만 쓰세요. 야외에서는 벗으세요. 넷째, 요가 매트는 1년마다 교체하고 사용 후 깨끗이 닦으세요. 다섯째, 미세 플라스틱을 피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작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냉장고 온도가 4도 미만이면 세균이 천천히 자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천천히 자란다는 건 안 자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균은 살아있고 번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음식이 상하는 거죠.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연구진이 실험했어요. 냉장고 온도를 4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익힌 닭고기를 보관했더니 3일 후부터 세균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7일 후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냉장고 온도가 4도보다 높아지면 세균이 훨씬 빨리 증식한다는 거예요. 6도만 돼도 세균 번식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8도면 4배예요. 그런데 많은 가정집 냉장고가 실제로는 6, 8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문을 자주 여닫으니까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위험해요.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문 근처에 있는 음식들은 온도가 10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죠. 인천에 사시는 최동현 씨, 59세입니다. 철물점 운영하시는데 바쁘셔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일주일 내내 드셨대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죠. 작년 여름에 식중독에 걸리셨어요. 밤새 배가 아프고 설사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까지 가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뭐 드셨어요? 그냥 집에 있던 반찬이요. 냉장고에 넣어뒀던 거. 며칠 된 거예요? 글쎄요. 한 4, 5일. 의사 선생님이 한숨 쉬시더래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고 영원히 안 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엔 특히 빨리 드셔야 합니다. 최동현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틀 동안 화장실에서 살았어요. 이제는 반찬 만들면은 이 3일 안에 다 먹습니다. 남으면 과감하게 버려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장고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세요. 냉장실은 4도 이하,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해요. 온도계를 하나 사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시면 편합니다. 네, 수시로 확인하세요. 둘째, 문을 자주 열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꺼내고 빨리 닫으세요. 뭐가 있나 구경하시면서 오래 열어두시면 안 돼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셋째, 음식은 냉장고 안쪽 깊숙이 넣으세요. 문 쪽에는 온도 변화가 크니까 중요한 음식은 안쪽에 보관하세요. 우유나 고기 같은 건 특히요. 넷째, 냉장고 아래쪽이 더 차가워요. 빨리 상하는 음식은 아래에 넣으세요. 위쪽은 온도가 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을 두세요. 다섯째, 음식마다 보관 기간을 지키세요. 익힌 음식은 3일 이내, 생고기는 2일 이내, 우유는 개봉 후 5일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자, 정리할게요. 냉장고에 넣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온도 관리하고 빨리 드시고 의심되면 버리세요. 식중독 걸리는 것보다 음식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냉장고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이 있어요. 바로 갈아놓은 고기예요. 다진 고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햄버거병 걸려요. 지금부터 그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갈아놓은 고기 사오시죠. 불고기 만들려고, 떡갈비 만들려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갈아놓은 고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표면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에요. 고기를 갈면 어떻게 될까요? 칼날이 고기를 잘게 자르죠. 그러면 고기의 표면이 수백 배, 수천 배로 늘어나요. 표면적이 크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세균이 달라붙을 곳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덩어리 고기는 표면에만 세균이 있지만 갈은 고기는 안쪽까지 전부 세균에 노출돼 있어요. 서울대병원 미생물학과 연구진이 실험했습니다. 같은 고기를 덩어리와 간 것으로 나눠서 냉장 보관했어요. 24시간 후 덩어리 고기는 세균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간 고기는 세균수가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 48시간 후에는 0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예요. 보툴리눔 독소라는 걸 아시나요? 보톡스 주사에 들어가는 그 독소예요. 얼굴 주름 펴려고 병원에서 맞는 거. 그게 바로 세균이 만드는 독소인데 갈아놓은 고기에서 자라는 세균도 이걸 만듭니다. 이 독소가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마비됩니다. 장이 멈춰요.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 생기고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햄버거병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덜 익은 햄버거 먹고 걸리는 그 병이에요. 어른들도 걸려요. 특히 면역력 약한 어르신들은 더 위험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태영 씨, 74세입니다. 마트에서 갈은 소고기를 사오셨어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3일 후에 불고기를 만드셨죠. 고기색이 좀 갈색으로 변해 있었는데 익히면 되겠지 하시고 그냥 요리하셨대요. 드시고 난 후 6시간쯤 지나서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하루 종일 들락날락 하셨고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나질 못하셨대요.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식중독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 드셨어요? 물으니까 고기요. 냉장고에 넣어뒀던 간고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대요. 간고기는 빨리 드셔야 합니다. 3일은 너무 길어요. 정태영 씨가 회복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시지만 다시는 간고기 안 산다고 하세요. 덩어리로 사서 집에서 직접 갈든지 아니면 바로 요리할 때만 간 것을 사겠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고기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간고기는 당일에 요리하세요. 마트에서 사온 그날 바로 요리해서 드세요. 냉장고에 하루 이틀 넣어뒀다가 쓰지 마세요. 정 보관하려면 냉동하셔야 돼요.
둘째, 냉동 보관할 때는 소분해서 밀봉하세요. 한 번에 쓸 만큼만 작은 봉지에 담아서 꽁꽁 얼리세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밀봉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고기 색깔을 확인하세요. 신선한 간 고기는 선홍색이에요. 갈색이나 녹색으로 변했다면 이미 상한 겁니다. 아깝지만 버리세요. 드시면 안 돼요. 넷째, 완전히 익혀 드세요. 간 고기는 절대 덜 익혀 먹으면 안 됩니다. 속까지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하세요. 핏물이 나오면 안 돼요. 다섯째, 가능하면 직접 가세요. 믿을 만한 고기를 사서 집에서 직접 갈아 쓰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고기 갈 때 쓰는 기계도 요즘 저렴하게 나와요. 자, 정리할게요. 간 고기는 당일에 요리하거나 바로 냉동하세요. 색깔 이상하면 버리고 완전히 익혀 드세요. 햄버거병, 무섭습니다. 그런데 고기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유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유 보관 잘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부터 우유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 사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냉장고 문짝에 넣으시죠. 거기 우유 넣는 칸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냉장고 문짝은 온도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이 측정했어요. 냉장고 안쪽 온도는 3도였는데 문짝 온도는 7도였습니다. 무려 4도나 차이 나요. 여름철에는 문짝 온도가 10도까지 올라간다는 결과도 있어요. 우유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4도 이하에서는 일주일도 괜찮지만 7도만 돼도 3, 4일 안에 상합니다. 10도면 1, 2일이에요. 그런데 문짝에 넣어두면 온도가 높으니까 빨리 상하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멸균 우유요. 먼 나라에서 온 그 우유. 많은 분들이 멸균이니까 안 상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큰 오해입니다. 멸균은 뚜껑 열기 전까지만 유효해요. 뚜껑 열면 그때부터 일반 우유랑 똑같아요. 세균이 들어갑니다.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씨, 77세입니다. 멸균 우유를 좋아하셨어요. 상하지 않으니까 편하다라고 하시면서요. 뚜껑 열고도 냉장고에 안 넣고 식탁 위에 두셨어요. 2주 정도 두고 드셨다고 해요. 어느 날 우유 드시고 배탈이 나셨어요. 병원 가니까 우유가 상한 것 같다라고 하더래요. 윤재호 씨가 깜짝 놀라셨죠. 멸균 우유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대요. 멸균은 개봉 전까지만이에요. 열고 나면 일반 우유랑 똑같습니다.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그날부터 윤재호 씨는 우유를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셨어요. 개봉 후에는 5일 안에 다 드시고요. 그 후로는 배탈 한 번도 안 나셨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유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유는 냉장고 안쪽 깊숙이 넣으세요. 문짝 말고요. 온도가 제일 낮은 곳에 보관하셔야 돼요. 둘째, 개봉 후에는 5일 안에 드세요. 멸균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개봉하면 빨리 드셔야 합니다. 셋째, 우유 따를 때 입구에 입을 대지 마세요. 컵에 따라서 드세요. 입에서 세균이 우유로 들어가요. 넷째, 우유가 시큼한 냄새 나면 바로 버리세요. 아깝다고 드시지 마세요. 배탈 나요. 다섯째, 소량씩 자주 사세요. 큰 통 하나 사서 오래 두는 것보다 작은 거 자주 사는 게 낫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우유는 냉장고 안쪽에 넣고 5일 안에 드세요. 멸균 우유도 개봉 후엔 똑같아요. 그런데 육류 중에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닭고기예요. 닭고기 씻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닭고기 사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물에 씻으시죠. 밖에서 사온 거니까 더럽다고 생각하셔서요.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예요. 닭고기를 물에 씻으면 안 됩니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연구진이 실험했어요. 닭고기를 물에 씻었더니 싱크대 주변 1m 범위 안에 세균이 튀었습니다. 도마에도 칼에도 행주에도요. 닭고기에 있던 살모넬라균이 물 튀는 것과 함께 사방으로 퍼진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 물에 씻으면 닭고기 표면에 수분이 생기잖아요. 그 수분이 세균이 자라기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물기 있는 닭고기는 물기 없는 것보다 세균이 5배 빨리 증식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장기영 씨, 66세입니다. 닭고기 요리할 때마다 물에 깨끗이 씻으셨어요. 위생적이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작년에 가족들이 전부 식중독에 걸렸어요. 닭볶음탕 드시고 나서요, 병원 가니까 살모넬라 감염이라고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닭고기 어떻게 조리하셨어요? 씻어서 익혔는데요. 물에 씻으셨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대요. 닭고기는 물에 씻으면 안 돼요. 오히려 세균이 퍼져요. 장기영 씨가 깜짝 놀라셨죠. 지금은 닭고기 절대 물에 안 씻으신대요. 바로 요리하시고 완전히 익혀 드시고요. 그 후로는 식중독 한 번도 안 걸리셨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닭고기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닭고기는 절대 물에 씻지 마세요. 포장해서 꺼내서 바로 요리하세요. 더럽다고 느껴지면 키친타월로 표면을 닦아내세요.
둘째, 닭고기 만진 손으로 다른 거 만지지 마세요. 바로 비누로 손 씻으세요. 세균이 손에 묻어 있어요. 셋째, 닭고기 자른 도마와 칼은 바로 씻으세요. 뜨거운 물에 세제 풀어서 깨끗이 씻고 끓는 물로 소독하세요. 넷째, 닭고기는 완전히 익혀 드세요. 속까지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하세요. 핏물 나오면 안 돼요. 다섯째, 조리 직전에 씻고 싶으시다면 씻은 즉시 바로 익히세요. 물기 있는 상태로 두지 마시고요. 자, 정리할게요. 닭고기는 물에 씻지 마세요. 바로 요리하고 완전히 익히세요. 세균 퍼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냉동밥은 유리 용기에 보관하고 유리 그릇에 데우세요. 둘째, 배달 음식은 집 그릇에 옮겨 담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셋째, 마스크는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만 쓰세요. 넷째, 요가 매트는 1년마다 교체하고 사용 후 깨끗이 닦으세요. 다섯째, 냉장고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하고 음식은 빨리 드세요. 여섯째, 간 고기는 당일에 요리하거나 바로 냉동하세요. 일곱째, 우유는 냉장고 안쪽에 넣고 개봉 후 5일 안에 드세요. 여덟째, 닭고기는 물에 씻지 말고 바로 요리하세요. 아홉째, 모든 고기는 완전히 익혀 드세요. 열째, 의심되는 음식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 10가지만 지켜도 식중독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화장실 청소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쓰시죠? 많은 분들이 쓰십니다. 깨끗해지니까요. 그런데 락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잘못 쓰면 폐를 망가뜨리고 실명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락스의 무서운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락스는 강력한 살균제예요. 세균을 죽이고 표백도 해주죠. 그래서 화장실 청소에 많이 쓰는데 문제는 락스를 만드는 성분이에요.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강한 염기와 염소 기체를 반응시켜 만듭니다. 근데 이 반응이 역으로도 일어나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락스를 공기 중에 두면 염소 기체가 조금씩 나와요. 락스통 뚜껑 열고 냄새 맡아보세요. 코가 찌릿하죠? 그게 바로 염소 기체예요. 이걸 마시면 폐가 손상됩니다.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연구진이 조사했어요. 락스 사용 후 환기 안 한 화장실의 공기를 측정했더니 염소기체 농도가 안전기준의 3배였습니다. 이 정도 농도에 30분만 노출돼도 기관지 염증이 생겨요. 이 시간이면 기침이 나고 이 시간이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락스를 다른 것과 섞었을 때예요. 특히 식초하고요. 많은 분들이 락스로 청소하고 식초로 헹구면 깨끗하겠지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락스와 식초가 만나면 염소 기체가 폭발적으로 나와요. 즉시 질식할 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한상철 씨 62세입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를 많이 쓰셨어요. 깨끗해지니까요. 어느 날 락스로 변기 청소하고 냄새 제거하려고 식초를 부으셨대요.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올라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대요. 급하게 밖으로 나오셨어요. 1시간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목이 칼칼하고 눈물이 났대요. 병원 가니까 염소 중독이라고 하더래요. 다행히 심하진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경고하셨대요. 락스하고 식초 절대 섞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한상철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제는 락스 안 써요. 다른 방법으로 청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락스 없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워싱 소다를 쓰세요. 탄산 나트륨이라고도 하는데요. 베이킹 소다보다 염기성이 강해서 청소가 잘 돼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둘째,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번갈아 쓰세요. 먼저 워싱 소다로 청소해서 지방과 단백질 오염물을 제거하세요. 그 다음 구연산이나 식초로 석회석과 비누때를 녹이세요. 셋째, 과탄산 소다를 사용하세요. 빨래할 때 쓰는 표백제인데 화장실 청소에도 아주 좋아요. 구석구석 뿌려두면 세균이 안 생겨요. 넷째, 환기는 필수예요. 어떤 세제를 쓰든 환기 안 하면 위험해요. 창문 활짝 열고 청소하세요. 다섯째, 장갑 끼세요. 세제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 생겨요. 두꺼운 고무장갑 끼고 청소하세요. 자, 정리할게요. 락스 대신 워싱소다와 구연산 쓰세요. 안전하고 깨끗해요. 환기는 필수고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거울과 유리예요. 물때 얼룩 지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거울에 하얀 얼룩 생기시죠? 그게 뭔지 아세요? 석회석이에요. 물에 녹아있던 칼슘과 마그네슘이 물이 마르면서 굳은 거예요. 비누때도 섞여 있고요. 이걸 없애려면 산성 물질을 써야 해요. 구연산이 제일 좋아요.
물에 구연산 풀어서 거울에 뿌리고 10분 기다렸다가 닦아내세요. 깨끗해집니다. 샤워실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연산으로 닦고 마지막에 샴푸 한 방울 묻혀서 닦으세요. 코팅 효과가 있어서 물때가 덜 생겨요. 청주에 사시는 오승환 씨, 70세입니다. 화장실 거울 얼룩 때문에 고민이셨대요. 락스로 닦아도 안 지워지고 세게 문지르면 거울에 흠집 나고요. 구연산 방법 알고 시도해 보셨어요? 10분 만에 얼룩이 싹 사라졌대요. 거울이 새 것처럼 깨끗해졌고요. 오승환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구연산 하나로 화장실이 반짝반짝해요. 이제 청소 스트레스가 없어요. 자, 정리할게요. 거울과 유리는 구연산으로 닦으세요. 샴푸로 마무리하면 완벽해요. 그런데 이제 주제를 바꿔볼까요? 물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생수 드시죠? 많은 분들이 드십니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생수에 미세 플라스틱이 수돗물보다 52배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물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생수병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요. PET라는 플라스틱인데 이게 완전히 단단하게 굳은 게 아니에요. 표면이 조직이 성글어서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들이 떨어져 나와요. 콜롬비아 대학교 환경공학과 연구팀이 실험했어요. 생수병 물을 분석했더니 1리터당 미세 플라스틱이 평균 24만 개 검출됐습니다. 수돗물은 1리터당 평균사 600개였어요. 무려 52배 차이예요. 우리가 생수 하루에 1리터 마신다면 미세 플라스틱 24만 개를 마시는 겁니다. 한 달이면 720만 개, 1년이면 760만 개예요. 거의 1억 개에 가까워요.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씨, 61세입니다. 건강을 위해 생수만 드셨어요. 깨끗하니까요. 하루에 2리터씩 5년 동안 드셨죠.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어요. 이유를 몰랐대요. 그러다가 미세 플라스틱 강의를 들으셨어요. 생수에 플라스틱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죠. 그날부터 수돗물로 바꾸셨어요. 정수기 거쳐서요. 6개월 후 재검사 받으니까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신명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생수가 몸에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독을 마시고 있었네요. 이제는 정수기 물만 마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하게 물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돗물을 정수기로 걸으세요. 필터형 정수기면 충분해요. 미세 플라스틱 상당량 걸러줘요. 둘째, 물을 끓이세요. 끓이면 석회석 성분이 석출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붙잡아요. 30% 정도 제거돼요. 셋째, 생수는 가급적 피하세요. 꼭 마셔야 한다면 유리병 생수를 선택하세요. 플라스틱병보다 훨씬 안전해요. 넷째, 플라스틱병 물을 흔들지 마세요. 특히 얼음 있을 때요. 흔들면 플라스틱이 더 많이 떨어져 나와요. 다섯째, 물병을 재사용하지 마세요. 일회용은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여러 번 쓰면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와요. 자, 정리할게요. 생수보다는 정수기 물이 안전해요. 끓여 마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물 끓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을 끓이면 미세 플라스틱이 줄어든다고 했죠. 어떻게 그럴까요?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열을 받으면 석출돼요. 그때 미세 플라스틱을 붙잡고 같이 가라앉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 연구팀이 실험했어요. 경수를 끓였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90% 제거됐습니다. 일반 수돗물도 30% 정도는 제거됐고요. 그럼 어떻게 끓여야 할까요? 첫째, 센 불로 팔팔 끓이세요. 3분 이상 끓이면 충분해요. 둘째, 끓인 물을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석회석과 미세 플라스틱이 바닥에 가라앉아요. 셋째, 윗물만 따라 마시세요. 바닥에 가라앉은 부분은 버리세요. 넷째, 주전자는 자주 씻으세요. 바닥에 하얀 가루 쌓이잖아요? 그게 석회석이에요. 구연산으로 닦아내세요. 다섯째, 끓인 물은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세요. 플라스틱 물병에 담으면 의미 없어요. 자, 정리할게요. 물 끓여 마시면 미세 플라스틱 줄어요. 끓이고 가라앉히고 윗물만 마시세요. 그런데 일상에서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이 또 있어요. 지금부터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때 마지막에 얼음 깨물지 마세요. 얼음이 플라스틱 컵을 두드리면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와요. 둘째, 건조기 사용을 줄이세요. 옷 말릴 때 건조기 돌리면 섬유에서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연 건조가 최고예요. 셋째, 합성 섬유 옷을 줄이세요. 면이나 린넨 같은 천연 섬유를 입으세요. 빨래할 때 플라스틱이 덜 나와요. 넷째, 플라스틱 제품을 덜 사세요. 유리, 금속, 나무 제품을 선택하세요. 좀 불편해도 건강이 중요해요. 다섯째, 음식 포장할 때 밀랍랩을 쓰세요. 플라스틱 랩 대신요. 재사용 가능하고 안전해요. 자, 정리할게요.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 실천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1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부터 열째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11째, 락스 대신 워싱소다와 구연산으로 청소하세요. 12째, 거울과 유리는 구연산으로 닦으세요. 13째, 생수보다 정수기 물이 안전해요. 14째, 물 끓여 마시면 미세 플라스틱이 줄어요. 15째,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세요. 이 15가지만 기억하셔도 미세 플라스틱과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가 남았어요. 과일과 채소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에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과일 드실 때 농약 걱정되시죠? 다들 그러십니다. 그래서 식초로 씻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농약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농약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서 분해하려고 애쓰죠. 근데 농약이 많이 들어오면 간이 과부하 걸려요.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염이 생기고 심하면 간경화까지 갈 수 있어요. 또 농약은 호르몬을 흉내내요. 환경 호르몬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의 내분 비계를 혼란시켜요. 남성은 정자수가 줄고 여성은 생리불순이 생길 수 있어요. 노인분들도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여러 문제가 생겨요. 서울대병원 독성학과 연구진이 조사했어요. 농약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들의 간 수치를 측정했더니 정상인보다 평균 2.3배 높았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불안정했고요. 그럼 농약을 없애야 하는데 식초로 과일 씻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식초 10% 용액에 과일을 20분 담가도 농약이 79, 10% 제거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농도예요. 식초 원액을 써야 한다는 거죠. 누가 식초 원액을 콸콸 부어서 과일 씻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몇 방울 넣어서 씻는 건 물로 씻는 거랑 똑같아요. 효과 없어요. 천안에 사시는 서진우 씨, 75세입니다. 과일 드실 때마다 식초에 씻으셨어요. 농약 제거된다고 하니까요. 한 번은 사과를 식초에 30분 담갔다가 드셨는데 배탈이 나셨대요. 알고 보니 식초 농도가 너무 높아서 사과가 상한 거예요. 서진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식초로 씻는 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이제는 그냥 물로 잘 씻어서 먹어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과 채소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세요. 물로만 씻어도 70% 이상 농약이 제거돼요. 식초 필요 없어요. 둘째, 워싱소다나 베이킹소다 가루로 문질러 씻으세요. 치약처럼 거칠거칠한 가루가 과일 표면을 깎아내요. 농약이 같이 떨어져 나가요. 셋째, 과일 꼭지 부분은 도려내세요. 오목한 곳에 농약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깝지만 건강이 중요해요. 넷째, 껍질이 두꺼운 과일은 깎아 드세요. 바나나, 오렌지, 귤은 껍질 벗기면 되니까 안전해요. 다섯째, 배추나 양배추는 겉잎 2, 3장 떼어내세요. 농약은 겉에만 있어요. 속은 깨끗해요. 자, 정리할게요. 식초 소용없어요. 흐르는 물에 잘 씻고 필요하면 베이킹소다로 문질러 씻으세요. 그런데 과일 중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멍든 과일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할게요. 사과에 멍들었을 때 조금만 도려내면 되겠지 하시죠? 안 됩니다. 멍든 부위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게 세균이 침투해 있어요. 서울대병원 미생물학과 연구진이 실험했어요. 멍든 사과를 잘라서 조직을 검사했더니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3배 깊이까지 세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곰팡이 포자도 발견됐고요. 멍든 부분만 도려내고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을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면역력 강하면 괜찮지만 약하신 분들은 배탈 날 수 있어요. 목포에 사시는 문상훈 씨, 76세입니다. 멍든 사과를 조금 도려내고 드셨어요. 아깝잖아요. 근데 드시고 나서 설사가 시작됐어요. 하루 종일 화장실 가셨고요. 병원 가니까는 세균성 장염이라고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뭐 드셨어요? 물으니까 멍든 사과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대요. 멍든 부분은 보이는 것보다 깊게 잘라내셔야 해요. 3배 정도요. 아니면 그냥 버리시고요. 문상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과일 하나 아끼려다가 병원비 더 나왔어요. 이제는 멍든 거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멍든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3배 깊게 도려내세요. 넓게, 깊게요. 둘째, 도려낸 후 속을 확인하세요. 갈색 줄이나 얼룩 보이면 버리세요. 세균이 퍼진 거예요. 셋째, 의심되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과일값보다 건강이 비싸요. 병원비는 더 비싸고요. 넷째, 과일은 신선할 때 드세요. 오래 두면 멍들기 쉬워요. 빨리 드는 게 답이에요. 다섯째, 보관할 때 조심히 다루세요.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면 멍들어요.
자, 정리할게요. 멍든 과일은 3배 깊게 도려내거나 그냥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채소 중에 독이 있는 것도 있어요. 고사리, 강낭콩 같은 거요. 제대로 안 익히면 위험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할게요. 고사리에는 푸타킬로사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발암 물질이에요. 생고사리를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푹 삶아서 물에 우려내야 해요.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연구진이 발표했어요. 고사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자주 먹은 사람들에게서 위암 발생률이 1.7배 높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예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고사리는 최소 30분 이상 푹 삶으세요. 물을 3번 이상 갈아가면서요. 둘째, 삶은 물은 버리세요. 독소가 녹아나와 있어요. 절대 먹지 마세요. 셋째, 삶은 고사리는 찬물에 하루 정도 담가두세요. 물을 여러 번 갈아주고요. 그래야 독소가 완전히 빠져요. 넷째, 처리 귀찮으시면 시판 고사리 사세요. 이미 처리돼 있어요. 안전해요. 강낭콩도 조심하세요. 렉틴이라는 독소가 있어요. 덜 익히면 식중독 걸려요. 반드시 푹 삶아 드세요. 샐러드에 넣을 때도 완전히 익힌 거 쓰세요. 자, 정리할게요. 고사리는 푹 삶아 우려내고 강낭콩은 완전히 익히세요. 독 있는 음식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떫은 감 얘기를 할게요. 떫은 감에는 탄닌이 많아요. 단백질하고 만나면 소화가 안 돼요. 급체할 수 있어요. 특히 우유나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위험해요. 탄닌이 단백질을 뭉쳐서 소화를 막아요. 배 아프고 토하고 급체 올 수 있어요. 안동에 사시는 유성철 씨, 73세입니다. 떫은 감을 우유와 함께 드셨어요. 소화에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1시간 후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꽉 막힌 느낌이 들었고요. 병원 가니까 급체라고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대요. 떫은 감하고 우유는 함께 먹으면 안 돼요. 탄닌 때문에 소화가 안 됩니다. 유성철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날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는 감 먹을 때 우유 절대 안 마셔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떫은 감은 적당히 드세요. 많이 먹지 마세요. 한두 개면 충분해요. 둘째, 단백질 음식과 같이 먹지 마세요. 우유, 고기, 생선 같은 거요.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셋째, 홍시나 단감을 드세요. 탄닌이 적어요. 훨씬 안전해요. 넷째, 속이 안 좋으시면 떫은 감 피하세요. 소화기 약한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자, 정리할게요. 떫은 감은 적당히, 단백질과 따로 드세요. 홍시가 더 안전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20가지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20가지 습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냉동밥은 유리 용기에 보관하고 데우세요. 둘째, 배달 음식은 집그릇에 옮겨 담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셋째, 마스크는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쓰세요. 넷째, 요가 매트는 1년마다 교체하세요. 다섯째, 냉장고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여섯째, 간 고기는 당일에 요리하거나 냉동하세요. 일곱째, 우유는 냉장고 안쪽에 넣고 5일 안에 드세요. 여덟째, 닭고기는 물에 씻지 마세요. 아홉째, 모든 고기는 완전히 익혀 드세요. 열째, 의심되는 음식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열한째, 락스 대신 워싱소다로 청소하세요. 열두째, 거울은 구연산으로 닦으세요. 열셋째, 생수보다 정수기 물이 안전해요. 열넷째, 물을 끓여 마시세요. 열다섯째,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세요. 열여섯째, 농약은 흐르는 물에 씻으세요. 열일곱째, 식초로 과일 씻는 건 소용없어요. 열여덟째, 멍든 과일은 3배 깊게 도려내세요. 열아홉째, 고사리는 푹 삶아 우려내세요. 스무째, 떫은 감은 단백질과 따로 드세요. 이 20가지가 바로 화학 교수가 30년간 지켜온 비밀입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손주 돌보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손주들 결혼식까지, 증손주 얼굴까지 보려면 지금부터 관리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돈 한 푼 안 들어요.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유리용기, 워싱소다, 구연산 이것만 있으면 돼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냉동밥부터 시작하세요. 플라스틱 용기 버리고 유리용기 사세요. 그 다음은 배달 음식 옮겨 담아 드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3개월이면 확실히 좋아져요. 6개월 후엔 건강검진 수치가 바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하고 오래오래 놀아주려면 지금 시작해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제일 빠른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고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